자, 인도의 대표적인 민족 운동으로는 세포이 항쟁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세포이가 뭐냐? 세포이는요, 인도인인데 영국에 고용된 인도인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원래 영국한테 고용된 용병이면은 그 친영파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친일파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죠. 돈에 의해서 고용을 받긴 했는데, 이 세포이들이, 일단은 이 세포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은 영국에 의해서 이제 고용된 용병이라서 영국한테 돈은 받고 있었지만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제 영국의 수탈이 심해지니까 당연히 반영적인 기운이 인도에 당연히 돌겠죠. 거기다가 무슨 사건이 있었냐? 여러분들 총을 쏠 때 옛날 총들은 어떻게 쏴요? 이게 우리 요즘이야 이제 이 탄피가 있고 탄환이 있고 해서 이 공이로 이걸 땅 때리면은 그 탄약이 터져가지고 탄환이 나가는 구조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뭐 관심 없겠지만 어쨌든. 근데 옛날 총은 화약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총알을 넣고 그 다음에 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화약을 넣을 때 이 담는 종이에다가 이거를 이제 그 방수 코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건파우더 화약에 그 물이 묻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쓸모 없어지잖아. 불이 안 붙는다고. 근데 그 종이를 싸놓는 게 돼지기름이나 소기름을 발랐다라는 그런 소문이 돈 거예요. 여러분들,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힌두교에서는 뭘 숭배한다 그랬죠? 소를 숭배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소기름이나 돼지기름이 묻어있다는 거는 이 세포이들 입장에서는 무슬림이든 아니면 힌디든 힌두교 신자든 간에 이 화약 자체가 뭐야? 이 화약 담는 종이 자체가 불결하거나 아니면은 신성지되는 소의 기름을 발랐다는 거는 이게 하여튼 금기사항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세포의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도인 용병 세포이, 세포이에서 이 사람들이 시작됐지만 뭐 약간 이모군란 같은 느낌이죠. 구식군인들에 의한 반란이지만 하층민들이 합세했잖아요. 그쵸? 나중에 각계각층의 인도인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인도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그쵸? 예, 약간 만주가 갑자기 떠오르는 델리 만주. 델리죠, 델리. 델리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한 충격이었죠. 57년도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이 세포이 항쟁으로 인해서 한때나마 이 델리가 점령당했지만 영국은 당연히 강력하게 탄압을 하겠죠. 그래서 이 세포이 항쟁이 쓴 다음에 영국이 뭘 생각하느냐? 이거 인도 안 되겠네. 이거 간접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아예 직접 통치, 좀 더 강력하게 통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무굴 제국의 황제를 폐위시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황제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허수아비였지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통치로 바꾸는 거죠. 사실상 총독을 파견하는 거죠, 이제. 총독이 파견돼서 영국령 인도가 되는 거죠. 총독이 파견돼가지고 영국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인도를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영국이. 그러다가 또 반발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고 또 인도를 통치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인도 통치 개선법이라는 법을 만듭니다. 근데 인도 통치 개선법, 와, 뭔가 개선하니까 좋은 건가 보다. 뭐 누구 입장에서? 영국인들 입장에서 좋게 법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인도 회사를 폐지합니다. 이제 필요 없어. 왜? 왜요? 직접 통치니까 동인도 회사 같은 거 필요 없죠. 정부에서 와서 인도를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전에 동인도 회사란, 사실 이것도 뭐 국영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동인도 회사도 없애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무굴 제국 아니야, 인도 제국이야, 너네. 인디아 엠페러.
그래서 인도 제국의 황제는 빅토리아 여왕. 이때 당시 그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이죠. 영국의 최전성기.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인도 황제를 겸임하는 거예요. 영국의 여왕이자 인도의 황제가 되는 거야. 뭐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뭐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왕이 아니라 이제 황제가 된다는 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에서는 나 황제 할래 하면은 그냥 너 황제 해라, 뭐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로마 제국의 저기를 계승했다, 뭐 이래가지고 러시아 황제도 이제 자기네들 자르라고 한다 그랬죠. 자기는 동로마 황제를 계승한다라는 명분이 있었어요. 나폴레옹은 어떻게 해요? 저기한테 로마 교황한테 수여받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영국이 아무리 잘 나가도 나 황제 할 거야 갑자기 하면 그래도 황제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무시하죠. 근데 인도 무굴 제국의 황제를 내가 겸한다라는 건 나름의 그 정치적인 명분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도는 영국의 직접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여기 언제냐? 1877년입니다. 우리나라는 막 강화도 조약 맺고 뭐 그럴 때네, 일본이랑. 독일을 막 통일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때네요, 유럽에서. 어쨌든 이렇게 인도 제국이 되니까 이 인도가 영국의 직접 통치를 받으니까 여러 가지 또 불만들이 생기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 일어납니다. 브라만 기억나시죠? 브라흐마 종교, 그 인도의 최초는 아니고 고대 인도의 종교잖아요, 그렇죠? 이 브라흐마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의 전통적인 것을 지키고 영국을 어떻게 하자? 몰아내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나름 개혁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대적인 개혁. 인도의 그런 악습들 있죠. 이런 걸 폐지하려는 그런 운동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으로 결성된 게 인도 국민회의입니다. 인도 국민회의가 결성돼요. 이게 85년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 국민회의에서 뭘 하느냐? 인도 국민회의에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영국에 협조적이었어. 영국에 기껏 만들어 놓고 영국에 협조해요? 아니, 왜냐면은 영국이 이게 영국 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이렇게 일제랑 똑같이 디바이드 앤 룰입니다. 이게 분할을 하는 거야. 너네 협력해주면 너네 자치권 줄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일제처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국에 협조적이었단 말이야. 영국이랑 협상을 통해서 자치권을 얻어내자, 혹은 독립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영국 놈들이 이제 보통 놈들은 아니죠. 바로 뭘 때려요? 벵골 분할령을 때려버립니다. 벵골 분할령은 뭐냐면은 벵골을 분할한다는 거예요. 벵골은 근데 뭐냐? 땅 이름입니다. 땅. 지역의 이름이에요. 네? 여러분들 지금의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인도의 동북쪽이에요. 어딘지 느낌 오죠? 미얀마랑 붙어있는 그쪽, 인도의 동북쪽, 그쪽을 통치하기 힘드니까 분할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했죠, 여러분 아까. 디바이드가 뭐예요? 나누다. and 룰. 지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벵골을 분할해서 한쪽은 파키스탄 이슬람 신자들이 많은 지역, 그리고 한쪽은 힌두교도들이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 분열하게 만들려고 분열을 조장하게 한 게 바로 벵골 분할령입니다. 당연히 이것에 대한 반대가 있겠죠. 그래서 야, 벵골 분할령 철폐해라. 응? 너네 생각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뭘로 돌아서는 거야? 이제 반영으로 돌아서는 거야. 네. 그래서 반영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콜카타 대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콜카타가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콜카타 대회를 주도했던 사람은 틸리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틸라크죠. 죄송합니다. 네. 이게 참 사람이 워낙 많고 다양한 동네의 이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종종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연도는 다 못 외워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아니지. 중요한 걸 빼먹었네. 여기서 콜카타 대회에서 4대 강령이 나옵니다. 중요한 게 스와라지, 스와데시. 스와라지. 스와라지는 무엇이냐? 스와라지는 자치운동입니다. 자치. 인도는 인도인이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와데시. 스와데시는 국산품 애용입니다. 국산품 애용. 우리나라에 뭐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요? 한국사에서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뭐 그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국민교육. 이건 왜 용어가 없나요? 저도 몰라요. 교육시켜달라. 교육시키자 우리. 근대적 교육을. 그 다음에 영국 상품 쓰지 말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불매운동이라고 하죠? 영국 상품 불매. 이 4대 강령이 채택됩니다. 네. 스와라지, 스와데시, 영국 상품 불매, 그 다음에 저기 국민교육. 그래서 이 반영운동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죠. 네. 근데 이제 옹놈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자리를 좀 위치로 옮길게요. 판서상 어쩔 수 없이. 이 디바이드 앤 룰이 국룰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항상 분열을 조장하는 거야. 이게 이 식민통치에 나오는 기본입니다. 기본. 빵과 서커스, 디바이드 앤 룰 이런 게 정치학에서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이슬람 교도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집니다. 그래서 이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소수파니까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 연맹을 지원을 해주죠. 이슬람 교도 연맹 조직. 1906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 연맹이 조직해가지고 이 인도 국민회의랑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인도 국민회의랑 이슬람 교도랑. 쟤네 힌디다 하면서 우리랑 종교 다른 애들. 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국민회의는 열심히 반영 투쟁을 해 나가서 결국에는 영국으로부터 벵골 분할령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얻어냅니다. 자, 그리고 명목상이지만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해요. 자치권 줄게. 알았어. 근데 막 조건을 다는 거야. 너네가 좀 몇 년 아직 너네 부족하잖아. 몇 년 있다가. 자치권 줄게. 근데 요만큼만 제한적으로, 조건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1911년도에 일어났다. 네. 아주 제한적이고 명목적인 자치권만 얻게 됐다. 그래도 나름대로 어쨌든 이 반영운동에 대한 성과는 성과죠.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스만 제국이 레판토 해전에서 패배하고 헝가리 지역을 오스트리아로부터 상실하면서 좀 쇠퇴했다 그런 것까지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19세기 정도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9세기.
유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가 독립한다 그랬죠? 네, 그리스가 독립을 합니다. 그리스라고 하면 유럽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곳이 이슬람 세력의 하에 놓여 있으니까 당연히 유럽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리스 독립전쟁 때 많은 그 유럽 지식인들이 스스로 참전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르비아. 그 다음에 이집트. 요런 동네가 자치권을 획득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강대국들, 이제 서양 열강들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애들이 이 오스만 제국을 또 뜯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르비아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발칸반도에 그 슬라브족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슬라브족은 뭐예요? 러시아가 슬라브족이잖아요, 그렇죠? 이 민족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 같은 슬라브, 그래서 슬라브 쪽을 자기의 영향력으로 러시아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르비아 자치권을 이제 주게 만든 겁니다. 러시아가 압박을 해가지고 저기를 오스만 제국을.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집트는 여러분들 최고잖아. 이집트가 북아프리카에서 제일 좋은 땅이야. 거기서 이제 그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나오는 밀과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라고 했죠. 앤드 나중에 수에즈 운하가 등장합니다. 수에즈 운하. 그러면서 이집트가 아주 중요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이제 먹으려고 영국, 프랑스가 아주 이제 개떼같이 달려들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오스만 제국은 팔다리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유럽식 개혁을 해야겠다. 그래서 탄지마트라고 하는데 요건 요 동네 말로 뭐냐? 개혁은 개혁인데 신의 은혜를 받아서 개혁을 한다. 그래서 은혜 개혁. 네. 은혜 개혁이라고 하는 탄지마트가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미드아트 파샤라는 사람인데 뭐 심장이 가운데 있나 봐요. 예, 미드아트 파샤. 네, 아니겠죠, 당연히. 미드아트 파샤 같은 사람들이 뭘 하느냐? 뭐 일단 뭐예요? 뭘 만들어야 돼? 역시 의회지. 예. 의회를 만들고 헌법을 제정하는 이런 개혁을 펼치더라 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 그쵸. 처음부터 성공한 나라는 이게 여러분 메이지 유신도 처음부터 성공한 것 같지만 이 일본사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내전도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세이남 전쟁 막 이래가지고 원인을 살펴보자면은 이거 뭐 여러분들 변법장엄운동이 서태후가 반발해서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기도 항상 우스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디? 러시아. 러시아는 제일 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러시아가 1등을 원하는 부동항. 그러니까 흑해 쪽으로 진출해서 어디를 터키를 어떻게 하는 거야? 튀르키예를 이 내 걸로 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누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왜 크림반도를 병합했어요? 이 따뜻한 부동항을 원하니까. 아직까지 러시아는 그게 뭐 지상의 목표야. 극동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연해주를 획득한 다음에 조선에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그쵸? 예. 하여튼 러시아가 간섭을 합니다. 예. 나중에 그래서 크림 전쟁이 발발하죠. 나중은 아니고.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개혁이 실패하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예? 오히려 전제주의가 더 강화됩니다. 우리도 개혁하려다가 개혁이 여의치 않으니까 황제 중심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잖아요. 대한제국, 광무개혁 기억나시죠? 네. 이 뭐야 독립협회 같은 애들이 이 의회를 설립하고 민의를 모으고 하니까
얘네들 입헌군 주제 하려는 거, 입헌군 주제 심지어 공화정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탄압해버리고 오히려 황제권을 강화시키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예. 이거 여러분들 그래서 해겔 이제 윤리화 사상에서 해겔 배우나? 정반합이라고 하잖아요, 정반합. 예? 정이 나오면은 반대하는 반동이 나오고 그게 합쳐져가지고 새로운 게 등장하고. 예? 역사 발전의 하나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전제주의가 강화되니까 요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전제주의를 오히려 강화하니까 누가? 청년 튀르크당이 결성됩니다. 젊은 장교들, 지식인들이 무장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저 보수 세력 못 살겠다, 갈아보자. 힘으로라도 쫓아내야지.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제주의를 오히려 공격하고 뭘 실시하느냐? 다시 헌법을 부활시킵니다. 이게 1908년이에요. 1908년. 헌법을 부활시키는 등 다시 개혁적인 정책을 실시합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제국이 이제 바로 이제 이 술탄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술탄은 아직까지 존재는 합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이제 다시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얘네들이 또 얘네 이제 오스만 제국 뜯어먹겠다고 또 이제 그때 가서 달려들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발칸 전쟁이 벌어집니다. 발칸 전쟁. 발칸이 어디예요? 발칸 반도죠. 발칸 반도는 튀르크어로 이제 녹색이란 뜻입니다. 그리스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를 포함한 반도, 발칸 반도에서 전쟁이 1912년부터 13년까지 벌어집니다. 발칸 전쟁. 이 발칸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영토를 다 상실을 해요. 그리스가 독립을 했지만 그리스 주변에 있던 그 유럽 땅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불가리아라든가 루마니아라든가 요런 땅들은 아직까지는 이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어요. 뭐 물론 이제 헝가리는 뺏긴 지 꽤 오래됐지만 유럽 영토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어디가 남았어요? 오스만 제국은 아나톨리아 반도. 제일 중요한 본토죠. 자기네 핵심 지역. 그 다음에 아랍 지역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는 워낙 그때 당시는 뭐 석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때니까 사막 지역은 내비두고 그 아라비아 반도 일부 지역. 근데 이집트는 자치권을 얻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유럽 영토는 나가리 되고 이집트가 나가리 됩니다. 그래서 많이 쪼그라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참 오스만 제국도 안타깝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돼? 이권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근데 줄을 잘못 썼죠? 영프한테 뜯기니까 당연히 영프에 반대하는 어디 쪽에 붙어요? 독일한테 붙습니다. 독일이랑 오스트리아한테 붙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패전국이 되죠? 네, 패전국이 됩니다. 그럼 영프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는 1차 세계대전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이 오스만에 간섭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도 바빠. 그래서 연합국, 정확히 얘기하면 어디예요? 영프죠. 이제 영프가 사실상 오스만 제국을 관리합니다. 반식민지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이 유럽을 위협하던 그 오스만 제국의 위용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실상의 반식민지가 됩니다. 잘라주세요.